연간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은 고스란히 서울시 교통공사의 적자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적자를 메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7천억 원 가까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참에 노인 연령을 올려서 무임승차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지난 30여 년간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비용을 내라고 하면 노인 반말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생계의 위협까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하지만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인 연령을 시대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러분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촉발된 노인 연령 상향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문자로 아침 토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방송에서 또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 황진수 명예교수, 노년유니원 고현종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몇 세부터 노인인가 하는 문제는 뭐 어제 오늘 뭐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번 논란이 재점화된 계기가 이 서울 지하철의 적자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토론은 지하철 무임승차, 특히 이 노인 무임승차의 적자 폭이 크다는 문제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문제,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 폭이 크다. 네,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 논란이 이제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예. 매년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지하철의 적자가 노인의 무임승차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노인분들의 지하철을 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을 무료로 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넓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이 건강도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이동권의 문제 측면에서 바라봐야지 이게 이제 재정이 적자냐 흑자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좀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하철 이 노인들한테 무임승차가 40년쯤 됐습니다. 1980년 5월 8일 날 보건복지부 장관 훈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네. 지금 40년이나 지난 문제를 관행적으로 그동안 쭉 해왔는데 문제는 노인 인구가 팍팍 늘다 보니까 또 노인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노인들 때문에 마치 지하철이 적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하철은 원래 시간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노인들 몇 사람이 탔다고 해서 지하철이 무거워서 못 갑니까? 뭐 전기가 더 듭니까? 마찬가지로 노인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저 교수님 의견에 저 동의하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 사회가 노인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너 왜 자리 양보 안 하냐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하나의 개인의 일탈인데 그러다가 노인들은 다 저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상징적인 게 지하철 무임승차거든요. 그러니까 왜 노인들한테 지하철을 무임승차 시켜서 적자를 폭을 키우느냐, 나라도 어려운데 이제 이런 이제 약간 혐오성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지하철의 문제는 그 사실상 노인들이 요즘 대한민국이 갈등 공화국입니다. 네네네. 모든 그 세력 간의 갈등이 있는데 최근에 세대 간의 갈등도 예. 조금 그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좀 입장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노인 연령을 높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신 거고, 네, 그렇죠. 노인 연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네. 그 근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 연령은 노인들이 한 해에 4,000명씩 증가합니다. 예, 예. 40만 명씩. 젊은 사람 그저 신생아가 5만 명 정도 출생하는 데 비해서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노인에 관한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로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되니까 노인 연령을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네네. 이것은 하루아침에 올려서는 안 되고 네. 점차적으로 예를 든다면 2022년에 66세, 2024년에 67세 해서 2년 단위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려 단계적으로 하면서 예. 그동안에 정년 연장이라든가 또 노인들에 대한 복지, 어떤 수입의 문제라든가 그런 의료 보장의 문제가 점진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되는 상태에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뭐 사회적 흐름은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노인 비중이 늘어나는데 노인 연령 그대로 있다라면 당연히 이제 노인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복지에 대한 부분, 재정 부분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일단 연령 기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노인 빈곤율이 거의 50%가 네. 육박되잖아요. 네. 그럼 2명 중에 한 명의 노인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고. 네. 그러면 이 가난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예를 들어서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게 되면 65세에서 69세에 있는 노인분들이 200만 명 정도 돼요. 네. 그럼 이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에게 지하철 요금 받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기초연금도 늦게 받고 하면 결국은 이 200만 명은 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해법들이 로드맵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연령 기준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직은 노인 기준, 연령 기준을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높이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뭐 높이기 전에 일자리나 뭔가 소득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보전이 된 다음에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뭐 계속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면 3236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점점 더 고령화돼가는 이 시기에 퇴직 연령도 점점 늘어가는데 이에 맞춰서 요금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령도 노인 연령. 네, 연령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세금만 내다 끝납니다라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끝자리 5791 하나님은 요즘엔 65세 너무 젊습니다. 노령연금도 나오는데 굳이 무임승차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올려주네요. 또 8870님께서는 점진적 해결에 한 표라고 해서 연령을 높여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다시 좀 무임승차 지하철 무임승차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사실 적자 없이 지하철이 잘 운영이 된다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무임승차를 하는 인원 중에 한 80% 정도는 이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지하철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도도 그렇고 네. 지금 버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서울시에서 이제 그 비용을 이제 보전을 보전해 좀 해주는 주잖아요. 준공영제로 예, 가는 예, 거죠. 예. 네. 마찬가지로 지하철 같은 경우도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경제적으로 이게 이익이 남느냐 적자냐 네. 이런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동안 어르신들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자식을 잘 키웠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로적인 성격, 공로 수당의 성격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면 네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소모적인 논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황 교수님은 노인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다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2022년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때쯤 가면은 이 문제가 더 공식화되고 여론화되지 않을까. 그때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지하철의 적자 문제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한 1년에 한 4천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네. 그런데 노인과 장애인 때문에 적자 나는 것이 한 2천억쯤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말하면 5대 도시의 지하철까지 합하면 한 1조 가량 적자인데 그런데 그 지하철의 적자 문제를 그 노인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거리가 있는 얘기 같고요. 네. 이런 경우는 노인 연령을 뭐 상향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차등화된 그 노인
그 지하철 요금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뭐 65세 이상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 연령대로 나눠서 뭐 요금을 좀 연령대로 구분을 나누거나 나누자는 아니면 말씀이신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요즘 상당히 정확하게 나와 재산이요? 있으니까 네. 재산의 기준에 따라서 좀 부자 노인은 좀 돈 좀 내고 좀 가난한 노인은 돈을 좀 안 내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다. 차등 적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근데 이제 보통 외국이 대부분 그래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예. 자기 자산에 의해서 조금 차등으로 할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마다 좀 다른데 네. 뭐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하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이제 좀 이렇게 차등 적용한다거나 아니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 모델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나라는 벌써 정년제가요 대부분 폐지됐거나 네. 정년이 지금 65세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년이 이제 60세거든요. 그렇죠. 60세이지만 기업에서는 정년 60세를 지키질 않아요. 보통 53세, 55세 되면 다 네. 직장을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이 한 15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기본 소득이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없고. 예, 네. 그러면 그나마 우리 그 국민들이 은퇴하고 나서 이동권이라도 좀 보장이 되면, 이동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야, 밥 사줄게 나와 하는 데가 차비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차비가 이게 지하철이 무료가 되면 이동해서 친구들 만나서 뭐 때로는 밥도 얻어 먹고 사회생활을 이렇게 할 해서 수 있다는 건강 사회생활을 할 수 말씀이신 있다는 거죠. 거죠. 그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노동시장의 변화가 아직 수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처럼 차등 지급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역부족이에요. 네. 한번 문자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예. 여러분께서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일단은 이 하나 둘 분께서는 노인분들 때문에 적자라기보다는 적자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 반대입니다. 사회적으로 퇴직이 빨라지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면에 끝자리 8384님은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흑자로 전환 시에 재검토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좀 깔아주셨네요. 네, 또 예. 비슷한 의견인데요. 7506님은 100세 시대입니다. 65세는 너무 이른 것 같고 연령 기준을 70세로 조정하는 건 어떤지요? 라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시청자 의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 주신 부분이 교수님, 그 노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노인 복지, 뭐 재반 여건이 일단은 선제적으로 마련이 되고 나서 차등 적용, 점진적 인상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노인 입장이십니까? 연령 올리고 내리는 문제는 그런대로 그냥 그동안 논의가 됐었는데 이건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하고 국민적 여론도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아까 그 노인 때문에 적자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는 그 지하철 공사의 그 임직원들 복지도 상당히 좋더라. 이것이 적자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하철 공사 그 임원의 그 연봉이 1억 2천, 3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의 평균 그 연봉이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국영기업체 그 수준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자녀들도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지원받고 또 전에는 노인 그 가족들 지하철 공사 가족들도 지하철을 공짜로 탔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하철 공사 직원의 가족 교통수당이라고 그래서 5만 원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조가 그렇게 힘이 센 데는 그만큼 복지가 잘 되고 복지가 잘 되다 보니까 그 1,500원씩 내는 노인들한테 타겟을 가지고 이 노인 지하철 적자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그 지하철의 적자 문제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네. 의견이 공감을 하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문제 네, 때문이다라는 데서 공감을 하시는 거고 특히나 방만 경향을 좀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숫자로 한번 네네. 비교했을 때 진짜 적자가 사회적 편익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적자냐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한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한번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 이제 무료 승차를 갖다 유료화 시킨 거예요. 시키니까 그 비용이 1,992억 원 정도가 나와요. 아끼는 비용이. 근데 그러면 이거를 무료 이용으로 지금처럼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는 결국 자살, 우울증, 뭐 의료비 절감,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전철 타고 가서 거기서 뭐 식사하고 오고 하니까 그 지역 사회에 관광 산업이 좀 이렇게 좀 활성화되잖아요. 내수가요. 이런 거 딱 따져 보니까 그 사회적 편익 비용이 한 3,6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임승차 때문에 1,900억 정도가 적자 나는데 오히려 이 사회적 편익 비용은 3,600억 정도가 네네.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적자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사회적 편익이 늘어난다. 한 1.2배 정도. 네. 근데 이런 걸 봤을 때도 사실 경제적인 숫자로 보더라도 이게 노인분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 호주에, 아까 네, 호주에 말씀하셨죠. 가면은 그 일주일에 나흘 정도 스포츠 컴플렉스에 와서 운동을 하면은 네. 빵하고 커피 한 잔 주면서 주급으로 호주 달러 30불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만 원쯤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그 12만 원 정도 받겠죠. 이것은 보험이라든가 연금과 관계없이 돈을 줍니다. 왜 이렇게 돈을 주느냐?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몸이 아프고 네. 몸이 아프면은 국가가 그 진료비 치료비를 네네.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노인들한테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노인들이 안 움직이게 되고 네. 안 움직이게 되면 병이 나고 병이 나면 역시 예. 다른 비용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네네네. 지금 또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의견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노인들 때문에 혼잡합니다. 무임승차 가능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라고 끝자리 0750님이 올려주셨는데 이제 출퇴근 시간에 그 혼잡한 부분을 좀 애로사항으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외국 사례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저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령자 고용 동향을 보면 65세에서 69세 이분들이 고용된 게 한 45% 나와요. 네. 이거는 OECD 국가 중에 세계 2등이에요. 근데 70세에서 74세 여기는 또 33% 되는데 이건 세계 1등이에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도 75세 되기까지도 우리는 어르신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도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일을 하려면 출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출퇴근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르신들이 타고 싶지 않아도 출퇴근 시간에 어쩔 수 없이 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먼저 돼야 되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출퇴근 시간 어르신들 뭐 그냥 쉬엄쉬엄 일하는 건데 출퇴근 시간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연령 차별 아니겠어요? 예.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사실 또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6535님도 출퇴근 혼잡 시간 내 무임승차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무임승차는 피크타임을 좀 제외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앞서서 말씀 주셨다시피 65세에 아직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은 그렇죠. 출퇴근을 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또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네. 때문에 예. 그것도 그렇고 노인들한테 우리가 그 노인 단체에게 제가 그런 그 강의도 하는데 지하철에서 노인들이 예의를 지키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그 양보받았으면은 반드시 인사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자리를 뭐 뺏는다거나 이런 짓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로 만약에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토론할 때 함께 참여하셔서 토론하실 수 있으니까 문자로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방법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는 지금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시니까 네. 그렇다면은 시민들의 불편함도 덜고 이 적자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물론 노인분들의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폭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예, 그런 실질적인 방안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노동시장의 이제 변화인데요. 예. 네. 일단 뭐 정년 연장 뭐 정년 폐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있지만 또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을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거나 네. 재택근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노동시장 안에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고 대신 이런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시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노동권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또 법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지면 이런 뭐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혼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겠죠.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우리나라 지하철 문제가 사실상 저는 그 우물을 판 사람이 우물물 마시는 것에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지하철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현재 노인들이 외국에서 300년, 400년 동안 이룩한 그 산업화, 그 무슨 민주화, 정보화 과정을 우리는 불과 3, 40년 사이에 이룩해 놓은 장본인들입니다. 이분들한테 노인이 됐으니까 지하철을 뭐 돈을 내라라든가 지하철에 관한 노인들의 탑승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삐뚤어진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실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 비중이 늘어날 거는 뭐 사실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계속 이런 식의 65세 이상의 무임승차가 허용이 되면 적자폭은 뭐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뭐 지원이 그러면 필요하거나 이것을 하는 방법은 지하철 공사가 되게 지방자치단체 네. 소속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중앙정부가 적자폭을 보조해주는 그런 방안이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중앙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지금은 이제 오로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네. 이제 맡겨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모든 복지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하철의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폭이 크니까 네. 이거 뭔가 대책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복지 우리 어르신들 노인 인구 많아지니까 비용 많이 들어간다. 이거 어떻게든 좀 이렇게 절약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프레임이 재정 절약적 관점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까 이런 방식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같이 상생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청년들도 미래의 이제 노인이 될 거니까 내 미래가 지하철도 무료로 탈 수 있고 그다음에 복지 비용이나 이런 것을 갖고 내 노년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모델이 있으면 네. 청년들이 노인들 때문에 진짜 지하철 출퇴근 시간 힘들고 그것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난다 이런 공격은 안 하겠죠. 네. 교수님께서도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세요. 노인들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지하철을 그 돈을 내게 한다. 이걸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법을 바꿔야 됩니다. 노인복지법에 고궁이나 공공시설이나 지하철은 무료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걸 바꾼다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입법 제안을 한다면 그 국회의원은 아마 다음번 선거에서 당선될 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예. 뭐 시청자분들의 문자를 계속 받고 있어서요. 문자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1983님께서는 출퇴근하는 어르신들은 수입이 있으신 건이니 출퇴근 시간에 한 50%만 내면 일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에 구별이 되지 않을까요? 무한 복지는 반대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끝자리 공구하나님은 노인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분들한테 한해서 교통카드를 지급해 주는 건 어떨까요?라고 하나의 방법을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비슷한 의견인데요. 2402님은 우리도 언젠가 노인이 될 텐데 무작정 막는 건 좀 생각이 없는 행동입니다. 소득별 카드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소득별 차등 적용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3159님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간대별 차등 그리고 70세 이상 신청자 중 경제력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황진수 교수, 고현종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